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 스쿠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습관 공부 5분만이란 책입니다. 제가 습관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봤거든요. 제 습관을 좀 고치고 싶어서 또 좀 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어서 여러 권을 찾아봤는데 사실 좀 많이 실패했어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실패했던 이유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고 다시 나도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습관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긴 좀 그렇고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이 책은 그 저자가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습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습관에 관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계속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그걸 뭐 일회성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매달 매달 사람을 모집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6년을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들, 경험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저자는 고대원님이고요. 서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17만 명이 활동 중인 스누라이프에서 가장 큰 모임 중 하나인 습관 디자인 프로젝트 5분만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카이스트 졸업 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교육공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리더 육성팀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네, 뭐 그런 분입니다. 습관 공부로 인한 변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습관을 시작하기 전 완벽하게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작게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SWOT 분석과 버킷리스트 전략을 활용해 내게 맞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습관을 결정한 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습관 행동을 하는 시간대와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의지를 적게 사용해 습관 행동을 쉽게 하는 끼워 넣기 전략과 환경 설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증 방법과 시즌 리포트 작성 등 일정한 규칙이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습관을 공부하고 습관 결과물은 언제라도 인증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작은 습관을 통한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수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새로운 습관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누구나 습관을 공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과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원하는 습관을 만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머릿말 프롤로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실패를 해봤거든요. 이 습관을 거의 한 2년 정도 작게 시작하라고 해서 정말 작게 시작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라고 해서 시각까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왜 실패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실패했냐면 이 책을 통해 느꼈는데 누구나 실패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실패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며칠 빠졌다고 그냥 다시 하면 되는데 그게 왠지 막 자책감이 들고 막 그래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거 없이 누구나 실패하는 거니까 그냥 며칠 빠졌네 다시 해야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괜히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기준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 책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습관을 만들 때 가능하면 정말 쉽게 정말 이 정도는 껌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습관을 시도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푸시업을 한다 치면 뭐 하루에 100번 하기 200번 하기 뭐 이런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쉬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푸시업을 하루에 한 개도 안 하는 사람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막 100개 200개 욕심낼 게 아니라 그냥 한 뭐 5개 아니면 뭐 3개 많으면 10개 이렇게 정말 심리적 부담감이 없게 습관 목표를 잡는 게 정말 중요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100개였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다 합니다. 처음에는 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제가 하려던 습관이 하루에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 그리고 뭐 명상 20분,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걸 목표치를 좀 줄여야 되나? 푸시업 10개, 뭐 명상 5분 이렇게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그렇게 줄인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계속 작게라도 성공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성공 경험이 또 나를 변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만족감도 주고 어떤 자기 효용감, 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더 키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5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6개 하는 날도 있고 10개 하는 날도 있고 20개 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점차 는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매일 푸시업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결국에는 더 이제 꾸준하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았었거든요. 5개만 하면 꾸준히 5개밖에 안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30번 해야지 뭐 100번 해야지 이러면 벌써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냥 10개만 하고 자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게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그 작게 줄여라 습관을 정말 심리적 장벽, 어떤 환경적 장벽, 이런 장애물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어떻게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믿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패한다는 거. 이렇게 서울대 다니는 분들도 정말 의지가 완전 강하고 공부도 잘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다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분명히 또 이렇게 해보실 거예요. 나도 뭐 해야 되겠다. 근데 분명히 또 하다 보면 현타가 오는 때가 옵니다.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3일 빠졌는데, 4일 빠졌는데.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럼 책을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준의 기준에 맞춰 습관을 디자인하고 공부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매 시즌 20%의 참가자들이 실패를 선언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스스로의 기대와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다에서 처음 수영을 했을 때도 그저 재미있었습니다.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각 영뼈벌로 정확한 동작과 호흡, 턴 등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죠. 습관을 실행하는 마음가짐부터 목표를 세우는 법,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와 그 활용법, 습관 행동을 하는 시간대와 기록 방법, 효과적으로 습관 행동을 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는 법까지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 지식을 연습할수록 습관은 단단해지고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습관을 공부한다는 생각 자체가 큰 의미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습관 프로젝트 5분만을 처음 시작할 때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슬로건을 정했는데요. 참신한 문장들이 많았지만 결국 선택을 받은 것은 습관을 배우다였습니다. 마치 수영 영법을 배우는 훈련하는 것처럼 습관 또한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은 것이죠. 5분만에서는 작은 성공을 증명할 수 있도록 누적 숫자를 활용합니다. 자신이 오늘 몇 번의 습관 행동을 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명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책을 5쪽 읽고 지금까지 50쪽 읽었다면 550으로 기록합니다. 습관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계획해서 실제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쌓여가는 숫자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심리적인 믿음이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실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책을 안 읽었었거든요. 거의 학교 다닐 때도 책을 교과서 외에는 안 봤었고요. 물론 소설책을 몇 번 보긴 했는데 정말 의식적으로 책을 읽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4년 전, 5년 전인가부터 제가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록을 남기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책 유비마다 번호를 매겼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 쌓인 기록이 있잖아요. 뭐 내가 100권을 읽었다, 200권을 읽었다. 이런 쌓인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게 한동안 책을 못 읽어도 또 계속 하게 되는 힘이 되더라고요. 또 그 리뷰를 적을 때마다 내가 오늘 몇 번째 책을 읽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은근히 기분도 좋고 다 쓰고 나면 굉장히 또 만족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습관 행동을 하신다면 자기가 오늘 몇 번 했는지 적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턱걸이를 하신다 치면은 턱걸이 하루에 3개씩 한다, 5개씩 한다 이러면 계속 누적해서 적는 거예요. 어제 5번, 오늘 5번, 그럼 10번이잖아요. 뭐 10번 했다. 내일 5번 하면 15번. 이렇게 1년씩 하면 이게 막 1000번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쌓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 막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땐 그랬거든요. 이렇게 포도나무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알 붙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완전 좋은 거더라고요. 한 회원은 매일 하나씩 청소하기를 습관으로 디자인했습니다. 한꺼번에 청소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그 회원의 습관 목표는 하루에 하나라도 정리를 함으로써 공간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었죠. 습관의 취지에 공감한 몇 회원이 그 회원의 습관을 자신의 습관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습관을 다른 사람의 습관을 통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도 이거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 저도 청소를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가급적이면 청소하기 싫어서 어지르진 않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그렇게 집이 어지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매일 한 개라도 1분이라도 청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은근히 뿌듯하더라고요. 티가 별로 나진 않지만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좋습니다. 뇌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즉 변화하기 위해 새로운 습관을 공부할 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에 저항하고 하지 않아야 할 수많은 이유를 찾아내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항도 격렬해지죠. 중뇌에 위치한 편도체는 이런 경고 기능을 담당합니다. 편도체의 경고 시스템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 논리적,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도 편도체 덕분입니다. 오직 그 위험을 벗어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문제는 편도체의 경고 시스템이 일상생활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소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면 뇌는 이를 위험 상황으로 판단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즉 회피하기 위해 강력한 호르몬을 방출하죠. 뇌가 위험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다이어트, 금연,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편도체 입장에서는 몸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니 당연히 막아야 하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뇌의 경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지속함으로써 뇌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습관이 자리 잡아 뇌가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습관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인정받은 셈이죠. 서울대학교 습관 프로젝트 이름이 5분만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습관 시스템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는데 뇌가 저항하게 되면 실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루에 5분은 우리의 편도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은 매우 작고 사소하더라도 우리가 그 변화를 성취해 나간다면 더 많은, 더 커다란 습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답니다. 습관 마인드를 갖추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포츠 용품 회사 슬로건을 따라하자면 실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나간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지점인 것이죠. 우리의 습관 디자인을 방해하는 것은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언컨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에 맞춰 원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놓고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노력이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질책하며 괴로워합니다. 실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질구질해지는 자신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계획을 수정할 용기가 있다면 몇 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운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질구질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습관 앞에서 언제나 초보자입니다. 간단한 과제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일을 깔끔하게 완료하겠다는 목표는 잠시 접어두고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 공부에서 튼튼한 기초 체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습관이 작은 습관일까요? 5분만은 이 질문에서 힌트를 얻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습관의 기준은 우선 시간이었습니다. 5분만 투자해도 할 수 있는 습관 공부. 적당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면 책을 잠시 덮고 뭐든 시작해보세요. 5분 정도 지났다고 느꼈을 때 시계를 한번 보세요. 몇 분이나 지났나요? 5분 만에 회원들도 처음에는 5분을 무척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30분은 타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렇게 기준을 높게 잡으면 습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좀 더 짧게 잡으라고 계속 설득했죠. 결국 5분 이상 하는 것으로 습관 활동을 결정했는데, 목표 수준을 높게 잡지 않은 덕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30분을 고집하다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운동도 그렇지만 독서를 할 때도 30분은 무척 긴 시간입니다. 운동과 독서를 모두 30분씩 하고 싶어 했던 한 회원은 어떤 습관 활동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만약 5분이 부담스럽다면 1분이라도 새로운 습관에 투자해보세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습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습관 디자인 프로젝트 5분만에서 호평을 받았던 다음의 작은 습관들을 참고해 시작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팔굽혀 펴기, 스쿼트, 턱걸이 10개, 1일 누적 50개, 플랭크 30초, 1일 누적 60초, 책 한쪽 이상 읽기, 1일 누적 2쪽 이상, 책 읽고 한 문장 필사하기, 감상문 한 줄 작성하기, 청소기 하루 30초 이상 돌리기, 1일 누적 60초, 비타민 하나를 먹기,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작은 과제라도 절반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할 것. 습관을 한 번에 완벽하게 체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중간에 하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음날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나가 보세요. 완벽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한 후 다시 시작하는데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조건 실패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실패했을 때는 다음 날을 디데이로 삼아 새롭게 시작하는 뻔뻔함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찾았다면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상상해보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앞서 습관은 어떤 상황에도 실행할 수 있도록 쉽고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5분이면 할 수 있는 습관, 야근을 하고 술을 마셔도 할 수 있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부끄러운 정도의 습관이면 적당합니다. 놀라운 점은 원하는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정하는 것에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큰 성과만을 추구했던 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사소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작게 세우라고 하니 매일 나에게 작은 위로하기나 하루에 조금씩 운동하기 등 막연한 습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매일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나를 위로하는 문장 1개 적어보기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팔굽혀펴기 10개 하기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작지만 실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습관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활 변화에 대한 충격이 작고 실천하는 데 부담이 줄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5분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쪽만의 목표는 이름 그대로 한쪽만 읽기입니다. 먹은 거 회원들의 목표 중에는 물 1리터 마시기도 있었죠. 하나씩 회원들은 하루에 자신을 칭찬할 거리 하나만 발견해도 신나게 글을 써서 공유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 사소한 습관들로 목표를 쪼갠 덕분에 성공을 맛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목표를 작게 쪼개더라도 몇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출장이나 시험 공부 등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인 습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목표를 최대한 작게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실패를 묵묵히 감내하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습관을 지속하는 마인드 관리의 비결입니다. 이 책 정말 좋거든요. 누구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보통 책 읽기, 영어 공부, 운동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셋도 안 돼요. 셋도 안 되는데 또 집 정리 같은 것도 있겠죠. 정리하기.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걸 물론 곤도마리아 같은 분들은 한 번에 팍 하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에 팍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팍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게 조금씩 매일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이거를 매일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어떤 모임 형태라서 자기가 했던 거를 이렇게 공유하고 하기 때문에 더 성공률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가 또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더 강력하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친한 친구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습관을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오늘 내가 뭐 했다 이거를 매일매일 공유하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냥 혼자서라도 매일매일 종이에 써가면서 내가 얼마나 했구나, 내가 이만큼 해왔구나 라는 거를 매일 적고 또 매일 보고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거 전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이 책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책도 좋았고, 그리고 이 책, 스몰 스텝도 습관에 관한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두 개는 책이 개인의 경험에 관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던 게, 내가 좀 부끄럽고 자책감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실패는 다 하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또 힘이 되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못난 게 아니구나.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연히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삶의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